안녕하세요. A1 부동산 남기태입니다. 계약서 한 번씩들 다 작성을 해보셨죠? 예, 특히 뭐 주택에 있어서는 계약서들 한 번 이상씩 작성을 해보셨을 텐데, 오늘은 계약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 적는 법에 있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신다면 분명히 계약서 적으실 때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적으시리라고 믿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임대차 계약서 잘 적는 법을 오늘 볼 텐데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국토부가 정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합니다. 계약 갱신 시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면은 2년에 그 도래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1년으로 되어 있으면은 1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5% 한도에서만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렇게 불리한 조항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부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일명 허그라고 하죠.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중개사한테 꼭 문의를 하십시오. 네. 2번 직거래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직거래를 통해서 임대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따져보셔야 될 게 집주인과 반드시 동일인인지 그분 나오신 분이 계약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셔야 되고 대리인이 나오셨을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지금 나오신 분, 앞에 계신 분이 계약자가 동일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계약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보증금이 10개월치가 넘어가는 월세의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10개월 정도라면은 이게 경매에 넘어가거나 그렇다고 해도 이 10개월 정도는 금방 소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시다 그냥 나오시면 되는데 보증금이 과중하거나 무거운 경우에는 이게 잘못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안 된 경우는 꼭 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 안전하실 겁니다. 세 번째, 전세 혹은 반전세. 반드시 이거 중개사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중개사가 맞는 키는 아닌데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디 브로커나 이런 분들 부동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이거 괜찮다고 올려놓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반드시 좀 여러 개를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경매에 넘어갈 건물을 저희가 임대차 할 뻔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았으면. 다음 걸 한번 보시죠. 예,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봤더니 뭐 주택이나 혹은 건물에 있어서 근저당이 즉 은행에서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임차보증금에 있어서 이거 지급명령이 내려왔다는 거는 이거 많이 불안한 건물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요 12번을 보시게 되면은 임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있어서 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동산에 이게 임대차를 넣는다는 거는 사실은 중개사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다음 우리가 집어넣는 손님도 분명히 이런 경우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리고 저희가 임장을 통해서 그 건물을 한번 봤는데 요 호수가 42개 있습니다. 그럼 그 보증금을 곱해봤더니 건물가 이상의 보증금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깡통 건물이거든요, 거기에다 중개사가 이걸 넣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따져보시고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서라도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은 안전하게 좀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 계단 및 엘리베이터 관리비 그리고 퇴실 시 이주 청소비 등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특약에 이 부분은 뭐 금액이 정해져 있다, 관례상 정해져 있다 그러면 뭐 크게 과하지 않다 그러면은 넘어가시면 되는데 하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 등을 임차인에게 하게 되면 민법상 나와 있습니다. 불리한 모든 계약의 내용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모든 계약의 내용들은 무효다라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계약서를 적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적으셨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니 크게 개념치 마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주택의 경우 2기 연체, 연속 2기가 아닙니다. 두 번 연체를 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명도 요구 및 명도 소송에서 무조건 패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계약이 해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임차인이 아무리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불편함을 주장을 하셔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꼭 내시고요. 어떤 경우라도 임대료는 내시고 자기 권리 주장을 임대차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자기 주장을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예. 공인중개사라는 얘기가 중간중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개사한테 하게 되면은 중개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의 중개사의 과실이 있었을 때는 그 금액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거래업소나 혹은 직거래를 하셨을 때는 좀 그런 위험이 있으니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해서 난 너무 부담스럽다 라는 부분이 아니시라면은 몇십만 원 정도는 좀 보험에 가입하시는 부분, 보험에 좀 가입했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액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를 좀 활용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보증금이 아니라면 직거래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임차인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 잘 적는 법, 주택에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예. 다음은 상가에 있어서 좀 임대차 계약서 꼭 따져야 될 부분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좀 힘 좀 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